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이건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죠. 그런데 빅테크 중에서 일부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관련 지표는 그러니까 빅테크는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주 강하게 주는 종목들은 또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관련된 지표는 거의 뭐 중립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뭐 미증시는 초반에 나스닥만 올라가고 다우는 빠지고 뭐 이런 형태였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지금 S&P 500은 어느덧 5,000포인트, 뭐 사상 지금 자체도 사상 최고입니다만 이제 5,000포인트까지도 한번 돌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날 시장은 이게 블록버스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엄청 세게 나왔죠. 비농업 일자리가 35만 3천, 예상치가 19만 안쪽이었거든요.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6, 예상이 0.3 정도였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2배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3.7%, 3.8로 조금 올라갔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그리고 뭐 주요 어떤 부분별로 봐도 뭐 골고루 다 늘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고용 강하면 물가 자극할 거고 물가 자극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증시는 나쁜 거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증시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고용 지표가 좀 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도 1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50만을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예, 50만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2월, 3월 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산정 방식의 어떤 차이,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연초에 고용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번 해가 좀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고용이 유난히 1월에 많이 잡혔을 거고 아마 당장 2월, 3월 정도 되면 데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주장이 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요번에 시간당 임금이 올라간 걸 가지고 그 폭설이라든가 이런 기상 문제 때문에 1월에 출근을 못한 사람이 55만 명이 넘었었대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당 임금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내서 임금이 그렇게까지 올라간 건 아닌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이제 고용 지표가 강하다. 그런데 계속 내내 50만 유지하지는 않을 거고 또 경기가 연착륙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거고 그리고 또 금리 올라가면 오히려 또 빅테크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 뭐 지수를 빠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날 지수를 멱살 잡아 올린 거는 빅테크 주들이었는데 메타가 20%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에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증가폭으로는 예전에 그 애플이 하루 증가폭이 그 비슷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가총액 최대 규모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도 오늘 5%나 급등을 해서 역시 신고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쟤들 얘기하는 것보다 실적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에 700달러였는데 800달러로 높였습니다. 뭐 700달러였으면 지금 661달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800달러로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빅테크 실적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AI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중심에 결국에는 엔비디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죠. 빅테크 내에서도 애플하고 테슬라는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고 테슬라는 리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빠졌고 근데 뭐 아마존이 8%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3조 달러 회복하고 엔비디아 5% 가까이 급등하고 하면서 이제 지수 자체는 뭐 올라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3.8대에 찍어서 우리 증시 올라가는데 일부 영향을 줬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었는데 다시 4% 넘어갔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4% 위에서 머물게 되면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2를 다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4.1 정도 언저리에서 좀 깔딱깔딱 거리다가 이제 좀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또 혹시 모르니까 4.1이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0.9%.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 요인이죠. 미국 금리나 늦게 할 것 같다, 이것도 달러 강세 요인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올라갔는데,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백사, 백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사 전후에서 고점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돌파해 버리면 조금 우리 증시에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경계 요인. 그 다음에 금리 전망은 이제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3월은 그냥 다 동결, 8대2 비율로 이제 아예, 이게 한 달 전에는 반대로 8대2였잖아요. 내린다가 8, 동결이 2였는데 지금은 이제 뒤집혀졌고요. 5월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얼핏 보면 그래도 금리 인하 확률이 동결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 90%였어요, 인하 확률이. 근데 이것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6월로 가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6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제 6월 인하 쪽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기울어 가는데, 근데 이제 다만 그냥 5월에 하나 6월에 하나 어차피 상반기에만 인하해라 그러면 되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빅테크가 올라가서 그렇지, 러셀 2000은 하락했고 하락 종목 수도 제법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증시는 빅테크 때문에 착시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은 달러도 강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 인하 확률도 달라지면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건, 최근 장세가 4분기 때는 금리가 내려가서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난 4주 동안은 증시와 금리가 동시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이게 원래는 경기 침체 후에나 나오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이 제기가 됐거든요. 오늘 이런 분석 되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 차트에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냥 그 빅세븐의 어떤 주가 추이, 아래는 이걸 뺀 나머지 종목의 추이. 보시면 나머지 종목은 거의 박스권이나 다름없건 아주 정말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정도인데, 빅세븐의 주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쭉쭉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증시 지수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은 빅세븐이 그러니까 빅세븐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빠진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6개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냥 빅테크 장세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보면 최근에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제가 또 이거를 지난주 건데 잘못했네요.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2% 올랐는데, 이거는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제 코스피 올라간 거하고 비교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MSCI 한국 지수는 전일 우리 증시 반, 다음에 오늘 미증시 반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은 그냥 거의 보합권. 그래서 우리 증시는 사실 빅테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그냥 우리 자체적인 어떤 수급 동향으로 주초에도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미증시 강세, 그런데 빅테크 주도라 우리 증시 영향은 제한적. 그다음에 국채금리 다시 올라간 거는 부담이 되는 사안, 주초에 다시 밀리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에 큰 악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최근에 따로 가는, 우리 한국 증시만 따로 가거든요, 수급 장세로. 우리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경계 요인은 환율이 1339원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환율이 좀 빠지나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조금 외환시장, 대형주 쪽에서 약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증시는 보시다시피 규모는 그냥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는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끊는 거라서 목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한 건 여기에 집계가 빠져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들어가겠죠.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한국만 풀매수예요. 풀매수가 아니라 계속 매수하는 거, 한 주도 빠짐없이. 그래서 올해 들어서 누적으로 보면은 우리 증시를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쉽게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주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포로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 쪽, 또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예탁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장세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현재는 외국인들이 멱살 잡아 올리는 지수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한국 증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몇몇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 방송을 유튜브하고 요거하고 좀 같이 한번 해봐라, 이런 어떤 팟캐스트하고 같이 녹음해봐라,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